아이폰, 에어팟 상품이 기본인데 네. 이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피트니스 그렇죠. 플러스라고 운동까지 애플 케어 같은 식으로 보험도 계속 팔고, 그래서 전화기를 살 때 내는 돈보다 한 네. 3년 지나고 나면 나머지의 돈을 내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미래 네. 이쪽으로 본다면 네. 차에 타고 거기서 액션을 하고 다시 차에서 내리는데 전화기가 흐름이 연결되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이 카플레이가 계속 발전을 한다면 네. 사실상 이제 카 OS가 되는 거고, 사용자들이 차에 탔을 때 가지는 경험들은 애플이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애플은 지금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던 사고 싶은 병에 만들게끔 만드는 그 기기들 있잖아요. 뭐 아이폰, 아이패드, 에어팟 이런 그런 거 위주로 좀 분석을 하면 되는 회사인 건가요? 아니죠. 당연히 애플도 숨은 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기기, 놀라운 아이폰, 에어팟 다 네. 많죠. 근데 다른 회사들은 다 하드웨어까지만 있지만 네. 거기에 소프트웨어까지 직접 개발하는. 네. 그래서 iOS라든지 패드 OS라든지 TV OS라든지 수많은 그렇죠. OS들, 내장 소프트웨어들, 네. 거기에 이 기기까지 한 이 프로덕트, 네. 상품이 기본인데 네. 이걸로 웬만큼 커진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두 번째로 서비스, 애플 서비스들이 되게 많아요. 네.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애플 아케이드, 애플 아이클라우드, 최근에는 이제 애플 뉴스 플러스, 피트니스 그렇죠. 플러스라고 운동까지. 네. 결국 기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들이 계속 더 나오고 있고, 이런 서비스들은 다 이제 서브스크립션이거든요. 결국 구독 모델로 넘어가서 지속적으로 전화기를 판 다음에도 애플 케어 같은 식으로 네. 보험도 계속 팔고, 그래서 전화기를 살 때 내는 돈보다 한 네. 3년 지나고 나면 나머지의 돈을 내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또 이 구독들은 다 서비스에 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더더욱 전화기를 못 바꾸죠. 계속 가는 거죠. 서비스를 통한 추가 수익을 내고, 거기에서 중요한 플랫폼, 예를 들면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들이 들어오면 거기서 벌어나는 매출의 30%를 먹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제 계속 이슈가 많고 애플은 계속 30%를 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나오는 순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갖추는 놀라운 시스템인 거고, 네. 거기에 잠깐 중간에 나왔던 광고 사업도 꾸준히 커지고 있죠. 네. 그래서 앱스토어 안에서 광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이제 각종 서비스들에도 네. 광고를 이제 조금씩 더 넣을 거거든요. 애플 뉴스 플러스라든가 여기저기. 애플 TV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넣어도 무방한 데에다가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컨텍스추얼 데이터들을 합쳐서 프라이버시를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광고 지면들을 계속 확장한다면, 예를 들면 또 지금 애플 원이라고 해서 예. 애플 뮤직, TV 플러스, 아케이드, 아이클라우드 플러스, 뉴스 플러스, 피트니스 플러스를 합쳐서 유료로는 팔고 있는데, 맞아요. 예. 사실 광고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무료로 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히 뉴스 플러스라든가 애플 TV 플러스 무료로 광고 수익만 충분하다면. 그러니까 남들은 돈 받고 하는 서비스인데 애플은 묶어갖고 그냥 무료로.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구글이 그 비즈니스 모델인데, 네. 결국 광고를 한다는 거는 기존의 유료 서비스들을 네. 굉장히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무료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큰 무기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수익화를 제품을 파느냐, 구독으로 매달 또 돈을 파느냐, 아니면 플랫폼으로 남들이 이제 돈을 벌 때 같이 버느냐, 플러스 광고로 돈을 버느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하는 프레임워크에서 사스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자기네 이제 기술을 파는 건 하지 않는데 나머지 분야에 굉장히 많은 거를 거의 다 하고 있는 놀라운 회사입니다. 그 말씀해 주셨던 네 가지 핵심 분야 중에 사스는 안 하지만 네. 나머지에서 엄청나게 강하다. 근데 저희 광고가 또 기승전 광고처럼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기사 읽고 이럴 때 옆에 자꾸 귀찮게 만드는 구글 애즈 이런 거 뜨고 이상한 광고 뜨고,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막 넷플릭스도 뭐 광고를 하겠다 그러지 온갖 회사들이 지금 광고하겠다고 난리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광고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냐에 따라서 디지털 광고, 네. 아날로그 광고 분류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싶은데, 네. 첫 번째 광고는 일반적인 광고예요. 난 타겟팅 광고. TV 광고를 한다든가 신문 광고를 한다든가. 두 번째는 이제 타겟팅을 좀 더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어. 그래서 강남의 어느 지역에 이제 광고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타겟팅을 좀 더 세그먼트를 잡아서 하는 광고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단순하게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이트에 오는 사람들 중에 남자를 타겟으로 하고 싶다, 네. 20대를 타겟으로 하고 싶다, 이런 거를 좀 추적해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뭐 페이스북이나 저희도 유튜브 광고 해보면 뭐 몇 세에서 몇 세, 그렇죠. 그다음에 직업은 또 어느 정도의 사람, 뭐 그런 걸 좀 누르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성과 측정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일반 TV 광고랑 신문 광고는 성과 측정이 힘들어요, 사실은. 신문 광고를 가고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사 먹는 걸 누가 알겠어요? 보통 그런 거는 리서처 회사 써갖고 그렇죠. 몇 네. 퍼센트나 봤을까 예측해서 대충 이제 계산 때려 넣는 정도로 하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계속 광고 발전하면서 이제 모바일 광고 쪽까지 온다면,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넷마블에서 하는 새로운 게임 광고를 했다. 그럼 사람이 광고를 클릭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게임을 설치를 했는지, 그리고 게임에서 돈을 얼마나 썼는지, 이런 거를 이제 광고 아이디라는 걸 가지고 다 추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애플에서 이제 ATT 가지고
가지고 막은 그 내용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용자를 추적해서 네. 결국 이 사용자가 얼마를 썼는지를 알기 때문에 무슨 전화기를 썼는지 무슨 앱을 썼는지 이런 걸 알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이 정도 돈을 쓰는구나. 그러면 광고를 보여준다면 다른 사용자들한테는 이런 광고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광고하기, 세그먼트로 타겟팅 광고하기, 성과 최적화 광고가 가능해져서 사람들한테 어떤 광고를 보여주고 어떤 게 성과가 나오는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최근의 트렌드에 의하면은 광고비 대비 매출액이라는 지표까지 있고요. 그래서 광고비 대비 매출액을 예를 들면 300%, 500%를 달성하는 게 목표인 광고로 돌립니다. 300%, 500%라는 말씀은 광고비보다 매출이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광고비보다 매출이 적게 들어오면 안 하죠, 광고를. 오... 근데 이게 숫자가 예를 들면 한 달 기준으로 네. 내가 1억을 광고비를 썼는데 이달 내에 매출액이 5억이 났어요. 그러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세상이 벌어졌고 이런 퍼포먼스 광고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왜냐하면 정확하게 돈을 넣었는데 얼마를 벌지 예상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세상이죠. 그래서 이제 게임 회사들도 게임을 한 10개쯤 만들고 네. 출시를 해보고 광고를 태워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게임은 잘 돼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다가 이제 광고비를 더 태우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애매모호한 수치로 분석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광고비를 딱 이만큼을 저기에 썼더니 이만큼 매출이 나왔어요. 이게 정확하게 그래프로 다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보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옛날 광고 시장은 계속 축소가 되고 네. 퍼포먼스 광고 시장은 계속 확대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애플이라든지 다른 네, 회사들이 아마존이든, 굉장히 큰 광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모를 만들 수 있게끔 이제는 모호하지 않게 측정이 가능해졌군요. 큰 회사들이 다들 광고에 달려드는 왜 매번 광고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물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광고도 굉장히 중요해요. 영원히 중요할 거고. 하지만 이 광고의 트렌드가 옛날에는 브랜딩 광고, 새로 뭐 상품 나왔어요, 써보세요라는 거에서 요즘은 뭐 이런 게임 나왔는데 당신 전화기에 설치하세요라는 정확하게 사용자를 지적해서 설치를 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이런 광고 쪽으로 가면서 광고주도 편하게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고 기존의 광고 산업 쪽에서 하던 데들도 당연히 이런 퍼포먼스 광고 쪽으로 많이들 넘어오면서 이런 전체적인 시장의 파이가 변하는 커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안 좀 시끌시끌했던 애플카 이야기 있잖아요. 애플 관계자는 아니시니까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이 애플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자율주행 얘기도 나오고 엄청 기대가 컸어서 과연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는 건가 막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애플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애플카라는 입장으로 가면은 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사실 속에서 뭐 하는지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거보다는 다 공개되어 있는 정보 그리고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이제 미래 네. 이쪽으로 본다면 네. 차에 타고 네. 거기서 뭐 액션을 하고 다시 차에서 내리는데 네, 네. 사실 그 전화기가 흐름이 연결되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당연히 전화를 걸 때 주소록도 같이 써야 될 것이고 네. 뭐 운전하다 메시지가 오면은 당연히 메시지 보고 싶을 거고 제가 이제 목적지를 입력했다면 차에 타기 전에 입력하고 싶을 것이고 이런 모든 게 애플이 카플레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네. 이렇게 경험을 연결하는 이 카플레이가 계속 발전을 한다면 네. 사실상 이제 카 OS가 되는 거고 사용자들이 차에 탔을 때 가지는 경험 운전 말고 나머지 경험들은 굉장히 애플이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업체들하고의 관계도 계속 잘 유지하고 있을 것이고 네. 그런 식으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차에 탔을 때의 경험을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가 계속 싸운다면 근데 지금까지 이제 시장의 상황을 보면 아이폰하고 뭐 안드로이드가 계속 경합을 하다가 사실 이제 매출적인 측면이나 사용자 경험적인 측면에서 애플이 계속 또 우위를 누리고 있는 거야. 심지어 매출까지. 그래서 자동차 OS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애플이 같은 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결국 전화기를 가진 사람들이 차에 탈 거고 전화기가 차하고 연결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울 거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동차에서도 직접 OS를 만들려고 해도 결국 사용자는 아니야 나는 그냥 이거 연결을 쓰고 싶어. 그리고 UX나 UI나 이걸 하고 싶어. 그러니까 누가 주도권을 가지자는 거죠. 전화기를 쓰는 사람이 쓰던 대로 자동차를 쓸 거냐 아니면 이건 무시하고 갑자기 자동차에서 새로 모든 걸 다 할 거냐. 근데 지금까지 애플의 행토를 보면 전화기에서 출발해서 아이패드에 맥북에 에어팟에 뭐 애플워치에 다 생각해 보면 결국 자동차는 애플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결국은 카플레이의 놀라운 버전을 가지고 네. 자동차의 경험을 애플이 먹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안드로이드 오토를 차에서 쓰고 있는데 요새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한 번도 안 써본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차에 타면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뭐 애플 꽂으면 돼 이렇게 해서 알아보다 보면은 그 친구들 뭐 차가 오래돼갖고 지원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낙담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차를 만약에 산다고 하는데 그 두 개가 지원이 안 되고 그 자동차의 OS만 쓸 수 있다고 하면은
불편해서 그 차 안 살 것 같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벌써 그 경험을 바꾼 것 같기는 해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맨 처음에는 외장 내비, 그쵸. 마이나비 같은 거 네, 쓰다가 알았죠. 어느 날부터 이제 자동차에 내장이 됐다가 네. 요즘은 전부 전화기에 TMF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있는데 결국은 가 사용자의 경험이 최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장 내비가 당연히 내장 내비를 이길 수가 없는 거고 굉장히 최적화된 경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동차 업체들도 카OS 같은 걸 만들어서 많은 걸 하고 싶어 하겠지만 예. 프로덕트의 발전 속도 그리고 사용자의 경험을 만족시키는 모든 걸 따졌을 때 네.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사실 자동차 내장된 것보다 더 사용자가 많이 쓰게 될 것이다. 이런 추측은 아까 스마트폰 시장이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거를 이제 누가 먹을 거냐? 네. 거기서 누가 최대한 많은 이제 매출을 만들어낼 거냐? 근데 지금까지의 경험과 우리가 논의한 걸 보면 애플이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파일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회사가 그 OS를 사가서 뭐 탑재하는 것 때문에 애플이 수익을 얻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생태계가 커질수록 결국 좋은 제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제품이 이제 생태계가 되고 이 생태계가 연결돼서 사용자가 그 안에 머무를수록 저희가 떼낼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결국 아이폰을 계속 더 쓰게 만드는 차에 탔을 때도 계속 더 쓰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사실 애플한테는 무한한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까지도 가는 건데 사용자의 주행 기록 네. 같은 게 데이터가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뉴럴 엔진으로 분석을 해서 이 차가 한 달쯤 후에 고장이 날 것 같다라든가 네. 아니면은 주행 기록을 분석을 해서 당신은 보험료를 20% 깎을 수 있다라든가 네.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라는 분야에 사실상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저희가 전화기에 쓰는 돈하고 자동차에 쓰는 돈은 비교할 수가 없고 예. 그리고 전화기는 망가져도 저희가 죽지는 않지만 자동차는 망가지면 생명에 직결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와 전화기가 연결됐을 때 애플이 거기서 벌릴 수 있는 수많은 비즈니스 기회들 예를 들면 뭐 애플페이를 가지고 신용카드 업계에 영향을 끼치는 예, 그런 거라면 이제 카플레이 뭐를 통해서 자동차 업계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데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고 뭐 운전할 때 계속 정보를 켜놓으면 보험료 10% 깎아줘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연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애플 카도 네. 컨셉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네. 이 카플레이를 가지고 자동차를 제어하는 순간 사실 애플카의 대부분은 완성됐다고 보는 거죠. 자동차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그 자동차의 OS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사용자 경험을 먹는 게 중요한 거냐 네. 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PC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거기서 OS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웹브라우저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냐 생각해 보면 구글은 크롬을 먹었지만 나머지를 다 먹었잖아요. PC를 만들지도 않고 OS를 만들지도 않지만 크롬 가지고 사용자 경험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애플도 카플레이만 가지고 있어도 뭐 자동차 OS 안 가지고 있어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모든 사용자 경험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한한 비즈니스의 창출이 가능한 거죠. 저희가 테슬라에 대해서 다룰 때 테슬라는 그 자율주행 솔루션을 판매하거나 그 솔루션을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쓰게 한 다음에 데이터로 다른 장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데이터를 얻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OS를 보급해 갖고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두 개가 이제 접근 방향이 좀 다른 거죠. 네. 테슬라는 일단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출발을 했고 소프트웨어를 다른 기기로 다른 자동차로 이제 옮기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노력은 할 거고 이제 네. 뭔가 표준도 만들겠지만 네. 그리고 애플은 전혀 다르게 그냥 아이폰이 있고 거기에 이제 카플레이로 연결만 해라. 그러니까 사실 카 OS까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카 OS는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만 USB 케이블 꽂거나 뭐 블루투스 연결되면 그때부터 내가 제어해. 그러니까 사실상 카 OS가 필요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냥 깡통으로 주행만 해라. 나머지 내가 다 할게. 근데 어쨌든 여기서 모으고자 하는 정보는 자율주행은 사실 비전 정보. 실제로 이제 어떤 게 보이느냐, 내가 주행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예를 들면 뭘 듣느냐, 그리고 이 자동차가 이제 정기 점검을 해야 될 때냐, 그리고 보험료를 좀 깎아줘야 되냐. 그러니까 조금 더 자동차에 근접한 데이터 위주로 더 많이 수집을 할 것이고 테슬라는 그것보다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데이터를 하겠죠. 하지만 결국은 사실 비슷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제가 자꾸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 이야기만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는 자기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거고 네. 아무래도 다른 자동차 회사에 단 한 번도 네. 넣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네. 당장은 뭐 애플이나 구글이 더 유리한 지점에서 가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자동차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라 결국은 이 안에서 이제 데이터를 놓고 프라이버시를 놓고 삼파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완성되는 순간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동차 안에 공간이 달라질 거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공간은 엔터테인먼트의 공간 아니면 뭐 일을 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근데 이 OS만 잡고 있어도 자율주행을 꼭 내가 개발을 안 해도 공간을 잡아서 애플은 충분히 부가 수익들이 가능하겠군요.
그렇죠. 사실 카플레이를 연결해서 애플 TV 플러스로 영화를 본다. 그럼 거기서 사실 유료 영화를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사용자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저는 자율주행을 테슬라만큼 못 만들면은 애플은 자동차에서 의미가 없을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또 그렇지는 않네요. 이게 다 섞여서 갈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PC를 만드는 회사와 네. OS를 만드는 회사와 네.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 따로 있고 네. 그 웹브라우저 위에 서비스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자동차는 현대차가 만들고 거기에 뭐 카 OS는 미국의 어떤 회사가 만든다고 치고 그거를 이제 연결시킨 또 사용자 경험은 애플 네. 카플레이가 하는데 자율주행은 테슬라가 뭐 공구를 네.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굉장히 복합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IBM이 직접 만든 걸로 다 했다면 네.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다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복잡한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는 용어도 나올 만큼 자동차가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하도록 디자인 하나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는 그래서 굉장히 커진 복잡한 자동차로 발전할 것 같고 네. 그 사이에서 애플이 많은 플레이를 할 거라고 좀 기대가 됩니다. 브라우저 말씀을 해주니까 이제 확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그 컴퓨터랑 OS만 있었을 때는 예를 들어 IBM이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고 인터넷이 없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든 걸 다 잡고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자율주행 얘기까지만 나왔을 때는 자동차를 만드는 곳, 그 다음에 자율주행 솔루션을 갖고 있는 곳, 여기가 윈도우라고 치면은 지금 브라우저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애플은 그럼 뭐 솔루션은 테슬라 니네가 알아서 돼, 다 해, 우리는 브라우저 갖고 갈게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를 지금 그렇죠. 확 와닿네요. 네. 심지어 이제 카 OS도 자동차에서 이렇게 계기판을 다 세팅했어요. 다 네. 개발했을 거고 그 안에 뭐 MP3 플레이어도 있고 라디오도 있을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카플레이로 아이폰을 연결하는 어느 순간 그걸로 다 나와야 돼요. 다 바뀌어. 그래서 내장되어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PC에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있어도 네. 크롬 브라우저에 띄워가지고 네.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깔려 있어도 네. 크롬 브라우저에 띄워서 구글 닥스 가서 작업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게임 오버한 거죠. 와, 당연히 저는 자율주행 OS가 있는 테슬라가 모든 걸 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더 나눠 갖고 또 승부를 볼 수도 있는 거군요. 물론 자동차에 내장된 소프트웨어가 아주 훌륭해요. 그래서 이 경험이 더 좋아요. 네. 예를 들어 테슬라가 뭐 아이폰이나 뭐 애ን드로이드용 소프트웨어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유로 연결이 돼요. 먹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오히려.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내가 아이폰을 쓴다 그래도 네. 그냥 아이폰을 갖다 놓으면 그 아이폰이 이제 테슬라 소프트웨어하고 연결이 잘 돼서 이 테슬라 경험이 아이폰에서 구현되는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자동차랑 휴대폰이랑 누가 주가 되고 누가 꺼다 놓으면 보일자리가 될까? 그건 네. 아직은 모르는 거고 네.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내비를 쓰는데 네. 애플 맵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다 구글 맵을 써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거기서도 또 나눠지는 거죠. 아이폰을 쓰지만 내가 구글 맵으로 주소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차에 와서 이제 연결을 했더니 이 내비게이션대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화면에서 구글 맵을 바탕으로 내비게이션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하지만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한다면 네. 거기에서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테슬라 소프트웨어가 전화기에 있고 거기서 내가 미리 주소를 입력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느 소프트웨어가 주도권을 가지냐의 싸움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내가 음악을 듣는다. 네. 그 음악을 듣는 소프트웨어가 어디서 연결이 돼야 잘 되느냐.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의 이제 싸움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복잡하다는 이유가 서로 먹고 막 난리 났네요. 네네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지금 애플과 테슬라와 구글 요 세 개가 이렇게 각축적언을 벌일 수 있다. 신기한 좀 미래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애플 카까지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 이야기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최근에 페이스북에 쓰신 글이 좀 생각이 나서 기후 변화와 관련돼 갖고 굉장히 심층적인 분석을 해서 올리셨던데 뭔가 테슬라의 주가 아니면 애플 주가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전기차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네. 전기차 이야기를 좀만 더 해보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네. 발전소에서 기름 떼서 전기를 생산한다면 내가 그냥 기름 넣고 달리는 거하고 똑같지 뭐가 않느냐. 달라? 네. 근데 아니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차가 좋아도 엔진은 조그만 거고 네. 그거의 효율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발전소에는 효율이 훨씬 더 좋을 것이고 전기 생산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오염 물질도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래도 발전소에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훨씬 더 공해를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1번인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매번 주유소에 가서 이제 기름을 넣는다면 네. 결국 이제 큰 로리 탱크가 기름을 싣고 와서 여기 놓고 그러다 보면 옆으로 좀 셀 수도 있는 거고 네.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계속 발생하고 저희도 이제 기름 넣고 그러면서 기름이 공중으로 뭐 나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네. 위험하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집에서 그냥 전기 포트에 차를 꼽는다. 이거는 이미 완성된 라인이고 생각해 보면 기름이 저기 항만 같은데 배로 싣고 와가지고 네. 막 정유해가지고 네. 저한테까지 오는데 들어가는 그 에너지나 네. 뭐 비용과 전기를 사실 발전소에서 저희 집에
와서 제 차에 들어가는 거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중간에 낭비되는 것도 없고 에너지도 좋고 그리고 자연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비교해봐도 전기차가 일반 차에 비해서 훨씬 더 기후 변화에 좋은 거고 마지막으로는 차 자체가 일반 차는 부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리비라든가 복잡한 것들이 들어가고 심지어 엔진 오일도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예를 들면 갈아야 되잖아요. 그게 다 공해 물질인 거예요. 하지만 전기차는 사서 끝까지 그냥 쭉 가는 거죠. 기후 변화만 생각해도 사실 전기차로 가는 게 발전 측면이나 아니면 뭐 전기 충전 측면이나 자동차의 유지 보수 측면은 다 좋은데 전기차는 일반 차보다 훨씬 더 소프트웨어 드리븐이 될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애플이 또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기대가 되는 대목이죠. 지금까지는 전기 생산을 발전소에서 하다 보니까 가끔 태클 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문제지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이야기한 것처럼 먼 미래 10년 후에는 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기후변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진짜로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스마트폰을 많이 쓸 것인가?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기기들이 더 연결이 잘 될 것인가? 연결이 잘 되겠죠. 전기차로 다 넘어갈 것인가? 넘어가겠죠. 자율주행이 얼마나 잘 될 것인가? 잘 되겠죠. 결국 저희가 이렇게 가치 투자를 계속 이야기하는 게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이야기하고 타이밍 투자가 아니라 가치 투자를 이야기하는 게 결국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단기 미래보다 장기 미래 예측이 쉬워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년 후에 어떤 세상이 될 건가를 예상을 하고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잘 될 회사들 애플이 10년 후에 잘 될 것인가? 잘 될 거라고 믿는다. 왜냐? 방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들 그리고 10년 후에 기후변화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위해서 솔루션들이 나올 거고 이런 기술것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데 간다. 결국은 회사들을 보실 때 당장에 그 회사의 뭔가 역량이나 뭐 매출에 집중하는 건 좋지만 그 회사의 좀 더 깊은 코어를 보고 그리고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그 두 개가 좀 매칭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치 투자로 집중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맨날 우상향 얘기하는데 모든 회사가 우상향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마존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지만 중간에 뭐 1000번인가를 출렁했다면서요. 그리고 $100 이하까지 내려간 적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내려가고 어떻게 확 올라갈지 정말 어려운 거지만 길게 봤을 때 아마존은 엄청나게 오른 거니까 그렇게 길게 봤을 때 엄청나게 올라갈 회사를 공부해서 잡는 게 저번부터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나마 시간을 갖고 기관보다 유리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그거 한 가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애플에 대해 공부를 해봤고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고 또 다음 시간에는 애플이 아닌 다른 회사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애플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각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